안녕하세요. 한국포도막학회에서 부총무 이사를 맡고 있는 한길안과병원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국민기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포도막염 바로알기 유튜브를 통해 포도막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촬영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어떤 정보가 포도막 환우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 포도막염에 쓰이는 다양한 약제에 대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은 포도막염 안약 중에 스테로이드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포도막염은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감염성 포도막염과 비감염성 포도막염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를 나누는 이유는 치료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감염성 포도막염의 경우 감염의 원인인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등을 사용하게 되며, 보조적으로 염증을 줄이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같이 쓰게 되는 반면에,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나의 면역 체계가 내 눈을 공격하는 상황이라 면역을 줄여서 염증을 줄이는 스테로이드 약물이 가장 중요한 약물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로 볼 수 있는 게, 감염성에서는 감염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제이고 비감염성에서는 스테로이드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동제나 안압하강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감염성 포도막염에서 스테로이드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인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먹는 약, 주사약, 그리고 안약의 형태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스테로이드 안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막염이 눈의 앞쪽 부분만 침범하는 경우를 우리가 앞포도막염이라고 하고, 눈의 중간을 침범하면 중간포도막염, 망막이나 맥락막 같은 뒤쪽을 침범하면 뒷포도막염, 동시에 여러 군데를 침범하면 전체 포도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앞포도막염 경우에 스테로이드 안약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며, 중간, 뒤 전체 포도막염에서도 스테로이드 안약은 당연히 사용하지만 좀 더 심각한 상황이기에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앞포도막염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스테로이드 안약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인데요. 대표적인 약제가 프레드포르테, 프레드벨, 프레드니론 등이 있습니다. 면역을 저하시켜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하루에 4번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횟수이나, 증상 및 눈의 소견에 따라서 많게는 1시간 혹은 30분마다 한 번씩 점환하기도 하고, 약을 잘 써서 증상이 호전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유지 용량을 위해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하며 수개월 이상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타액이라서 사용 전에 잘 흔들어서 점환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백내장, 안압 상승,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 자체도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막염 환자에서 백내장이 생기면 스테로이드에 의한 것과 포도막염 자체에 의한 것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치료는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이 염증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서 환자분의 불편함이 클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부작용은 안압 상승인데요. 스테로이드로 인해 안압이 올라가면 매우 높은 안압이어도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어서 시신경이 다 망가진 후에나 자각을 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막염 자체도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포도막염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외래에 정해진 때에 와서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꼭 보아야 하고, 안압이 만약 오른다면 녹내장이 발생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종류 정도의 안압 하강제를 쓰게 됩니다. 약을 쓰면서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녹내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에 항생제 안약을 같이 쓰거나 컨택트 렌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레드니솔론 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많아서 그 중에 안압 상승의 부작용을 조금 떨어뜨린 게 로테프레드놀 약제입니다. 대표적인 약제로 로테프로나 로테맥스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프레드니솔론 약제와 함께 기본 4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부작용은 비슷하지만 안압 상승의 빈도는 좀 낮습니다. 역시 현타액이라 잘 흔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플로로메톨론 약은 이제 대표적으로 후메론이나 플로메톨론, 옵타벨라 등이 그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제인데, 항염증 작용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에 비해 좀 더 약하기에 포도막염에서 1차 치료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약 사용 횟수도 기본적으로 4회인 게 동일하고, 현타액이라 잘 흔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일회용 약물의 경우에는 한 번 뜯으면 보존제가 없어서 금방 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많게는 30분 혹은 1시간마다 한 번씩 넣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튜브를 써야 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권유드리는 바로는 튜브의 끝을 깨끗하게 절단해서 튜브의 끝이 오염되지 않게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에 닿지 않게 조심히 넣은 후 뚜껑을 잘 닫은 후에 깨끗한 데서 보관하며 한두 번 정도는 더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틀에 들어가 있는 약재는 보존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오염이 되지 않지만 역시 한 달 이상 지나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약재는 버리고 새 약재를 써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약재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에 최소 용량을 적절하게만 쓰고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증량, 중단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얻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약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제때 외래를 오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테로이드 약을 쓸 때에는 반드시 약 용량을 잘 확인해서 써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외래에 내원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